혹시 요즘 이유 없이 자꾸 어지럽거나 중심을 잃을 때가 있으신가요? 잠깐 고개를 돌렸을 뿐인데 세상이 빙빙 도는 느낌이 드신 적 있으신가요? 딸꾹질이 멈추지 않아 밤새 잠을 설친 적은요? 그저 위장이 예민해서 그런가, 나이 탓인가 하셨다면 지금 집중해 주세요. 어쩌면 3개월 안에 반신마비가 찾아올 수도 있습니다. 저는 20년 동안 뇌혈관 질환을 연구한 신경과 전문의 김준호입니다. 많은 분들이 뇌졸중과 중풍을 다르게 생각하시지만 사실 같은 병입니다. 뇌의 혈관이 막히거나 터져서 혈액이 통하지 않게 되는 상태를 의학적으로는 뇌졸중, 옛말로는 중풍이라고 부릅니다. 즉 이름은 달라도 원인은 같고 결과도 같습니다. 오늘은 바로 그 중풍, 뇌졸중이 오기 전 우리 몸이 보내는 마지막 신호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수많은 환자분을 만나면서 알게 된 결론은 단순합니다. 몸은 거짓말을 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오늘은 중풍이 오기 전에 나타나는 아주 사소하지만 결정적인 신호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영상을 끝까지 보시면 그 신호를 알아차릴 수 있게 됩니다. 좋아요와 구독은 이 생명의 메시지를 더 많은 분께 전할 수 있는 힘입니다. 한번 눌러주시고 편안히 들으시길 바랍니다. 얼마 전 제 진료실에 윤정환 님이라는 69세 어르신이 오셨습니다. 평생 남편과 함께 작은 식당을 운영하시며 손에서 일을 놓은 적이 거의 없던 분이에요. 은퇴 후에는 손녀와 산책을 다니며 여유를 찾고 싶었다고 하셨죠. 그런데 몇 달 전부터 아침마다 머리가 띵하고 어지럽다고 하셨습니다. 처음엔 대수롭지 않게 넘기셨대요. 하루 종일 일하느라 피곤해서 그렇겠지 하시며 그냥 참으셨죠. 하지만 그 어지럼이 점점 잦아졌습니다. 고개를 조금만 돌려도 중심이 흔들렸고 벽을 짚지 않으면 넘어질 것 같았다고 해요. 남편이 걱정돼서 병원 가보라 했지만 괜찮아 하시며 미루셨습니다. 며칠 후엔 딸꾹질이 시작됐습니다. 처음엔 몇 번 하다가 그치겠지 했지만 아침부터 밤까지 멈추지 않았어요. 밥도 제대로 못 드시고 잠도 못 주무셨다고 합니다. 하루, 이틀, 사흘째 계속되는 딸꾹질에 남편이 손을 붙잡고 병원으로 모시고 왔습니다. 저는 그날 검사 결과를 보고 설명 전에 숨을 깊게 마셨습니다. 뇌혈관이 이미 70% 이상 막혀 있었던 겁니다. 뇌경색 직전 정말 위험한 순간이었어요. 딸꾹질, 단순한 위장 문제로만 생각하셨지만 사실은 뇌가 보내는 마지막 경고였습니다. 뇌관은 우리 몸의 중심을 조율하는 기관입니다. 심장 박동, 호흡, 위장 운동, 체온까지 관장합니다. 이곳이 막히면 몸 전체의 균형이 무너집니다. 이틀 이상 딸꾹질이 멈추지 않거나 어지럼이 반복된다면 절대 그냥 넘기지 마세요. 서울의 한 대학병원에서 10년간 분석한 결과 딸꾹질과 어지럼을 동시에 호소한 환자 100명 중 73명이 뇌경색이었습니다. 이건 단순한 우연이 아닙니다. 몸은 이미 지금 위험하다는 신호를 보내고 있었던 거예요. 다음은 두 번째 뇌졸중 전조 증상입니다. 여러분도 당장 점검해 보세요. 신발을 벗고 양쪽 발등을 만져보세요. 엄지와 둘째 발가락 사이 중앙 부분을 손가락으로 꾹 눌러보세요. 맥박이 약하거나 한쪽만 희미하게 느껴진다면 주의하셔야 합니다. 혈관은 머리에서 발끝까지 하나로 이어져 있습니다. 발끝의 맥박이 약하면 머릿속 혈류도 이미 줄어든 상태일 수 있습니다. 윤정아님처럼 발등 맥박이 잘 잡히지 않았다면 이미 혈관이 좁아졌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흡연, 당뇨, 고혈압, 고지혈증 같은 질환이 있다면 더 조심해야 합니다. 저는 환자분께 늘 말씀드립니다. 매일 아침 발등 맥박을 확인하세요. 그게 최고의 보험입니다.
이건 돈 한 푼 안 드는 습관이지만 생명을 바꿀 수도 있습니다. 윤정화님은 병원에서 치료를 받으며 많이 후회하셨습니다. 그때 병원 왔으면 이렇게 심해지진 않았을 텐데요. 지금은 회복하셨지만 그날의 두려움을 아직도 기억하십니다. 이제 세 번째 뇌졸중 전조 증상입니다. 혹시 요즘 기억이 가물가물해지셨나요? 방에 왜 들어왔는지 잊거나 같은 말을 반복하신 적은요? 그게 단순한 노화라면 힌트를 주면 기억이 돌아옵니다. 하지만 뇌혈관이 문제일 때는 아무리 알려줘도 기억이 안 납니다. 머릿속이 하얘지고 멍해지며 몇 시간 동안 공백이 생기기도 합니다. 이게 반복되면 미니 뇌졸중이 지나간 흔적일 수 있습니다. MRI를 찍어보면 하얀 점들이 보이는데 그게 지나간 뇌 손상의 자국입니다. 몸은 늘 신호를 보냅니다. 하지만 우리가 그 신호를 무시할 때 병은 커집니다. 요즘 좀 깜빡해 하며 웃어넘기지 마세요. 그 한마디 뒤에 몸의 외침이 숨어 있을 수 있습니다. 지금 설명드리는 내용은 네 번째 전조 증상입니다. 계단을 오를 때 다리에 힘이 빠지거나 손에 든 물건을 자주 떨어뜨리신 적 있으신가요? 이건 피로나 나이 때문이 아니라 뇌의 반대쪽 혈관이 막히기 시작했다는 신호일 수 있습니다. 눈을 감고 양팔을 앞으로 뻗은 채 10초 동안 유지해 보세요. 한쪽 팔이 서서히 내려가면 그건 이미 신경의 균형이 흐트러졌다는 뜻입니다. 이 단계에서 발견하면 대부분 회복이 가능합니다. 하지만 방치하면 어느 날 갑자기 한쪽 몸이 말을 듣지 않게 됩니다. 윤정화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때는 피곤한 줄만 알았어요. 이제는 알아요. 몸이 미리 말하고 있었던 걸요. 다섯 번째 중요한 신호가 있습니다. 갑자기 한쪽 눈이 흐려지거나 물체가 둘로 보이는 경우입니다. 이걸 일과성 흑암시라고 합니다. 눈으로 가는 혈관이 잠시 막혔다가 다시 뚫리는 현상이에요. 눈에서 이런 일이 일어나면 뇌에서도 같은 일이 일어날 가능성이 큽니다. 그런데 대부분의 분들이 금방 괜찮아졌으니까 괜찮겠지 하고 넘기십니다. 이건 절대 안 됩니다. 증상이 사라졌더라도 반드시 검사를 받아야 합니다. 이제 어떤 검사를 받아야 하는지 알려드릴게요. 가장 기본적이면서도 정확한 검사는 경동맥 초음파입니다. 심장에서 뇌로 올라가는 혈관 통로를 보는 검사입니다. 10분이면 끝나고 방사선 노출도 없습니다. 비용은 5만 원 내외, 커피 몇 잔 값으로 내 몸의 혈관을 볼 수 있습니다. 결과지에 1.2mm라는 수치가 있다면 꼭 주의하세요. 1mm 이하는 정상, 1.5mm 이상은 위험 단계입니다. 하지만 숫자보다 더 중요한 건 혈관의 모양이에요. 매끈하면 안정적이지만 울퉁불퉁하고 덜렁거린다면 그건 혈전이 떨어져 나갈 수 있는 위험 상태입니다. 초음파에서 이상이 보이면 MRI와 MRA를 함께 찍으세요. MRI는 뇌의 조직을, MRA는 혈관을 보여줍니다. 두 가지를 함께 보면 훨씬 정확한 진단이 가능합니다. 저는 환자분들께 꼭 말씀드립니다. 혈관은 고무줄과 같습니다. 늘어날 땐 모르지만 터질 땐 순식간이에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가장 중요한 이야기, 바로 혈압입니다. 전 세계 뇌경색 환자의 90%는 혈압 관리 실패 때문입니다. 매일 같은 시간에 혈압을 재고 기록해 두세요. 140에 90 이상이면 반드시 병원을 찾아야 합니다. 약을 먹는 게 목표가 아니라 생활을 바로잡는 게 핵심입니다. 식단, 체중, 스트레스, 수면, 이 네 가지가 혈압의 중심입니다. 저는 환자분들께 이렇게 말씀드려요. 혈압은 먹는 약보다 습관이 더 강한 약입니다. 윤정화님은 지금도 하루를 이렇게 시작하십니다. 아침에 일어나면 창문을 열고 심호흡을 3번 하세요.
그 다음 발등 맥박을 확인하고 혈압을 재십니다. 가벼운 스트레칭으로 혈류를 깨우고 미지근한 물 한 컵을 마십니다. 이 5분 루틴이 그분의 삶을 완전히 바꿔 놓았습니다. 좋아요와 구독은 이 이야기가 더 많은 분들에게 닿게 하는 다리입니다. 한 번의 클릭이 누군가의 생명을 살릴 수 있습니다. 오늘 영상에서 다룬 5가지 꼭 기억하세요. 반복되는 어지럼과 딸꾹질, 약한 발등 맥박, 갑작스러운 건망증, 한쪽 팔 힘 빠짐, 시야 장애. 이 중 하나라도 있다면 지금이 바로 점검의 때입니다. 발등 맥박을 만져보시고 혈압을 재서 기록해 두세요. 어지럼이 반복되면 주저하지 말고 신경과를 찾으세요. 중풍은 갑자기 오는 병이 아닙니다. 몸은 이미 수개월 전부터 신호를 보내고 있습니다. 그 신호를 알아차리는 순간 인생이 달라집니다. 윤정화님은 지금 손녀와 다시 공원을 걷습니다. 이젠 내 몸이 얼마나 소중한지 알아요 하시며 웃으셨습니다. 오늘 영상이 그분처럼 다시 걷게 되는 분들의 시작이 되길 바랍니다. 여러분의 건강이 곧 가족의 행복입니다. 오늘부터 건강한 혈관, 지혜로운 하루를 시작하세요. 감사합니다.